아직 아침 햇살도 퍼지지 않은 고요한 새벽, 73세 김영수 어르신이 홀로 지내시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71세 박정희 어르신, 70세 이명자 어르신도 같은 이유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건강하셨던 이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분명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73세라면 아직도 나이가 많지 않은 시기입니다. 요즘은 80대, 90대에도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3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방심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나눕니다. 20세에서 50세는 청년, 50세에서 65세는 중년, 65세에서 80세는 장년, 80세에서 100세는 노년, 100 이상은 도인경지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인생 단계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개인에 따라 삶의 모습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73세는 장년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침 시간대 사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40% 더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매년 약 3만 5천 명이 이 시간대에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70대 이상 분들의 경우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평범한 하루가 예고 없이 마지막이 되는 이유,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 평소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훨씬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해왔던 사소한 습관조차 이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8, 90대에도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오늘 돌아가신 김영수 어르신도 이것만 알고 계셨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침 시간대 사망률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중 80%는 아침 시간에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멀쩡했던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실천과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3세 어르신이 겪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될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70대와 80대의 새로운 전성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70대와 80대입니다.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73세 김영수 어르신도 이 시기에 중요성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 6시 15분 화장실에 급히 가시다가 심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에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누리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70대와 80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74세에도 현업에서 활발히 일하며 매일 새벽 체조와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
70세에 국제식 당구를 배우며 대회에 도전하는 분, 80대에도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를 즐기며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는 분들, 이분들에게 나이는 더 이상 삶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활기찬 삶을 이어가기 위해선 건강관리를 더욱 세심히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특히 누워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이 120으로 안정적이던 분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혈압이 180까지 치솟는 일이 흔합니다.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뒤 곧바로 일어나지 말고 최소 60초 동안 천천히 심호흡하며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심혈관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임을 잊지 말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와 80대는 새로운 전성기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70대는 새로운 배움의 시기, 80대는 쌓아온 경험을 빛내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한 78세 분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쁨을 누리고 82세의 피아노 연주로 대회에 출전하며 열정을 이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나이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필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다른 분들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작 활동에 도전하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70세에 국제식 당구를 배우신 한 분은 지금은 돈을 벌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당구를 잘 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의 열정을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꾸느냐입니다. 80대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제2, 제3의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이웃과 가족들과 교류하며 매일을 즐기는 모습은 70대 이상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0대와 80대는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습관과 새로운 도전으로 당신만의 전성기를 이어가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와 자기 성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시각과 지혜를 얻으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83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75세에 독서를 시작하며 글쓰기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몇 줄을 읽는 것도 버거웠지만 매일 꾸준히 읽고 쓰며 기억력이 좋아졌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이분의 말은 나이가 도전의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독서를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더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서는 매일 30분 독서를 습관화한 70대의 뇌 활성도가 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서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서 모임은 특히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 모임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인지 능력이 평균 15% 향상되고 우울감은 2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하며
독서의 사회적 가치를 전했습니다. 책을 한 권 다 읽으려는 부담은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는 책 5권을 골라 각 10쪽씩만 읽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가벼운 방식으로 시작하면 독서에 대한 부담이 줄고 점차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은 동기가 생깁니다. 요리책, 여행 에세이, 자서전, 역사, 소설 등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삶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해 1년 만에 놀라운 체력을 길러내며 지역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일 30분 운동이 그의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영도 좋은 선택입니다. 78세 한 어르신은 매주 3번 수영장을 다니며 몇 개월 만에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75세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한 분은 매주 새로운 산을 오르며 체력을 단련하고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내가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자기들도 오랫동안 산을 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골프를 배우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 마라톤 완주라는 놀라운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걸 즐길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분의 말처럼 이 시기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70대와 80대는 배움과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오늘 관심 있는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몇 쪽이라도 읽어보세요. 독서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활동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70대와 80대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과거의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교류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지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중요한 창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들은 직장을 떠나고 나면 정말 친구가 없다며 인간관계의 공백을 절감합니다.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 환경이나 제약으로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친구들, 즉 슈퍼 친구입니다. 슈퍼 친구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신뢰와 따뜻함을 가진 친구를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몇 년간 연락이 없더라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지나가다가 문득 네 생각이 났다며 안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 소원했던 관계도 우리가 먼저 다가간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친구들에게 연락해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옛 추억과 신뢰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친구, 소위 삽친구입니다. 삽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를 뜻합니다. 단순한 안부를 묻는 친구를 넘어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주는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 큰 좌절을 겪고 있을 때 시간을 내어 찾아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친구가 바로 삽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72세인 한정우 씨는 큰 수술을 받은 후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인 72세의 이창훈 씨는 달랐습니다. 이창훈 씨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웃음과 위로로 한정우 씨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아침에는 한정우 씨가 좋아하는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사들고 오고 오후에는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정우 씨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병원에서의 시간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 친구가 단순히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4세인 김수현 씨는 이사를 앞두고 가족도 주변 지인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인 74세 박종민 씨가 트럭을 몰고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혼자 하려면 힘들 테니 같이 하자며 밤늦게까지 짐을 나르는데 동참했습니다. 작은 짐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가구 배치까지 도와준 친구 덕분에 김수현 씨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덕에 단순히 짐을 옮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도움과 함께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친구들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욱 소중해지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젊은 세대와의 교류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72세인 이정숙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30대와 함께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며 젊은 세대와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몰랐던 걸 배우고 나도 여전히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류는 세대 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6세인 박민자 씨는 요리 동아리에 참여해 젊은 세대에게 자신만의 전통 요리법을 가르치며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 요리를 맛보고 감탄할 때 그들의 젊은 감각을 배우며 나도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며 이런 교류가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80세인 최경숙 씨는 댄스 스튜디오에서 라틴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경숙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젊은 친구들과 함께 스텝을 맞추며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며 댄스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작은 교류도 소중합니다. 71세인 김영철 씨는 동네 카페에서 매일 오전 같은 시간에 만나는 이웃들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며 큰 기쁨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인사와 대화가 주는 에너지는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70대와 80대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이웃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은 한층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인간관계가 주는 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70대와 80대는 건강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몸을 돌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 활력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운동은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 강화와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은 허벅지 근육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5세인 김현수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2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통증이 크게 줄고 근력이 향상되어 혼자 시장도 가고 손주들과 놀아줄 체력까지 생겼다고 말하며 운동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수영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 효과를 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78세인 최영자 씨는 수영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운동을 위해 헬스장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누워 양발을 번갈아 드는 운동은 허벅지와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양발을 10번씩 천천히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몸을 단련하다 보면 점점 더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운동은 허벅지와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결합으로 혈관 건강과 다리 근육 유지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수면 패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분들의 심장 건강이 불규칙한 분들보다 58%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긴 것보다 규칙적인 것이 중요한 거죠. 규칙적인 수면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심장과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진에 따르면 불규칙한 식사가 고혈압과 당뇨병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의 핵심은 바로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달만 지나도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식단 관리 또한 필수적입니다. 72세인 박정희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며 건강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매주 요리 교실에 참석하며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재미를 느끼며 더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양 보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우울증,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4세인 이영석 씨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뼈와 관절이 한결 건강해진 느낌이라며 영양 보충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또한 코엔자임 Q10과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항산화제는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중요합니다. 73세인 정영호 씨는 정기 검진 덕분에 초기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큰 질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리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80세인 이수영 씨는 요가를 통해 명상과 심신 안정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하며 정신적 안정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70대 이상의 분들의 건강, 특별한 비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간단한 운동을 실천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관리를 더하면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택과 실천입니다. 5번째는 변화와 적응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법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시대의 흐름을 즐기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2세의 정종길 씨는 처음에는 키오스크 사용이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식당에 가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일제시대, 6.25, IMF까지 다 겪었는데 이깟 기계 하나 못 배우겠나. 그는 손주들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며 대화 시간도 늘렸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더니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71세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김순자 씨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처음엔 영상 편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손주가 알려준 대로 하루 한 번씩 연습했더니 이제는 제가 요리 영상도 올리고 있어요. 구독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네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변화를 받아들인 결과 그녀는 자신만의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기술 적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74세의 이정자 씨는 남편과 자녀들이 독립하며 혼자 남겨진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뜨개질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면서 삶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었을 때 얻는 기쁨을 잘 보여줍니다.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4세의 김수호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감정 조절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려 했는데 나도 몰랐던 내 마음속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기술 변화에도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의 최영수 씨는 손자들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진을 공유하고 동영상을 편집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과 훨씬 가까워졌다는 걸 느껴요. 이와 같은 사례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늙어서 못해가 아니라 이것도 배워보자는 마음가짐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적응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삶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보세요. 70대와 80대는 단순히 시간을 따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변화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세요. 6번째는 재미있고 유익한 일상의 실천법입니다. 삶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작고 소소한 실천들이 쌓여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더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78세인 이창수 씨는 매일 아침 15분씩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필을 잡고 무언가를 그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집중과 평온을 가져다 줬죠.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작품을 정리하며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손자들이 제 그림을 보며 좋아해 주니 더 즐겁게 그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4세의 박순자 씨는 요리 실험을 통해 새로운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 3회 마트를 방문해 평소에는 쓰지 않던 새로운 재료를 구매한 뒤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남편이 투덜대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하는 눈치예요. 음식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정이 깊어졌어요. 재미있는 일상은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76세의 김영철 씨는 동네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리듬 체조를 즐깁니다. 혼자 걷는 게 지루할 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더 신나고 즐겁더라고요. 그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쁨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운동이 끝나면 다 같이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일상에서 재미를 찾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75세의 최민희 씨는 매주 한 번씩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신앙송 모임에 참여합니다. 시를 읽는 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요즘은 좋아하는 구절을 집에서 몇 번씩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또한 유익한 일상은 학습과 새로운 도전을 포함할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80세의 정영자 씨는 최근 컴퓨터 활용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이메일도 보내고 쇼핑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젊은 세대와 대화가 늘어난 건 덤이고요. 그녀는 배움의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세상과 더 연결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일상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시도하며 자신에게 맞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일상을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일상은 점점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70대 이상의 분들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더 재미있고 유익한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3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시다가 돌아가신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여유를 갖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매일 아침 60초만 더 누워 계시는 것.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아시겠죠? 하지만 단순히 조심스러운 시기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키오스크를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매일 아침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충분히 빛나지만 더 찬란하게 빛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은 조심해가 아니라 도전해입니다. 물론 아침에 갑작스러운 움직임만큼은 조심하셔야겠지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노년의 지혜와 행복인 진호행 채널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